안구건조와 노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구건조와 노안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안용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구건조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안구건조는 많이 발생합니다. 또 안구건조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안구건조는 일단은 수분 부족, 예를 들어서 눈물샘에 나오는 수분 부족이 35%, 위아래 말범샘에서 기름샘이 있습니다. 눈꺼풀 뒤집으면 기름, 피지가 분비되는 선, 말범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범선에서 지방층의 분비장애, 또 기름기가 엉기거나 기름기가 안 좋거나 기름기가 적게 나오거나 또 기름기가 안 나오거나 기름의 문제, 말범샘의 문제가 60%. 우리가 1분에 20번 눈을 깜빡깜빡하면 눈물샘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말범샘에서 기름과 함께 코팅돼 가지고 눈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각막을 영양하는 역할, 또 미세먼지, 균, 먼지 이런 거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40대 이후에 노화가 온다는 것, 노안이 온다는 것은 우리 수분의 양도 적어집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나이가 먹게 되면 혈관 속에 수분의 양도 적어지고 머릿속에 73%, 뇌수의 73%가 물인데 나이가 먹으면 뇌수의 물도 양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수분을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됩니다. 수분을 많이 먹으면 나이가 밤에 많이 먹는다든가 먹는 양을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콩팥에 수분을 걸러내서 방광을 통해서 요도로 소변이 나가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방광 근육이 약해집니다. 방광 근육이 약해지니까 밤에 소변을 또 자주 보게 되고, 소변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방광 근육이 젊을 때 같은 경우 근육이 짱짱해서 소변에 방광을 오래 간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이 조금만 차도 그냥 흘러버린다든가 또는 자주 봐도 시원치 않다든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 배꼽 아래에 있는 장기, 소장, 대장, 방광 또 자궁 다 이렇게 배꼽 아래에 있는 장기는 항상 따뜻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맥주를 먹거나, 맥주 찬성질입니다. 맥주를 먹거나 찬물을 먹거나 또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추우면 꽉 쥐지 못하고 이렇게 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추우면 근육에 힘을 쬐려고 우리 날씨가 추우면 막 오그라들고 또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막 바르르 떨고 내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르 떨고 수축하고 근데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혈관도 수축하고 근육도 수축하고, 근데 혈관이 수축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혈관 속에 70%가 물인데 근육이 방광 근육이 수축하고 그걸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관 내에는 수분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수분이 순환이 안 되면 몸에 건조한 증상, 그러니까 가을이라든가 겨울이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증상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자꾸 이렇게 추우면 소름이 돋으면서 자꾸 떨리는 현상. 떤다는 얘기는 내 의식적으로 온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노안이 오게 되면 40대 노안이 오게 되면 일단은 수분이 적게 나옵니다. 수분 중에서 수분이 여기 적게 나오는 이유는 혈액순환 자체가 젊은 사람 같지 않아서 혈액에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면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이 적어지게 되고, 수분이 적어지게 되면 당연히 눈물샘에서 눈물이 짜지는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 말봄샘에서 있는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젊은 사람들은 피지가 얼굴 화장 안 해도 촉촉하고
조금만 화장해도 맨들맨들합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 피지 양도 적어지게 되고 피지가 안 좋게 되고 얼굴이 이렇게 김이 끼고 화장도 빨도 안 받고 나이가 먹으면 화장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촉촉해야지 내 몸에 뭔가 맨드럼해야지 화장이 받는데 까칠까칠하니까 화장이 받질 않는 겁니다. 이 안에 마이봄샘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샘에서 기름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노화가 되면 노안이 오게 되는 40대 이후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성분들은 또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 갱년기 호르몬에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르몬이 있게 되면 열이 오르고 또 호르몬 분비량이 적어지면서 갱년기가 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양이 적어질 때 갱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지는 양이 많은 사람은 심하게 타게 되고 갱년기를 적어지는 양이 좀 적은 사람들은 갱년기도 심하게 안 타게 되고 갱년기를 심하게 앓는 사람은 호르몬 분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고 여기 피지가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안구 건조가 노안이 되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혈액이 돌아야지 물도 가고 물이 가야지 수분도 잘 나오고 혈액이 돌아야지 신진대사 산소 영양분을 눈까지 공급할 수가 있고 또 노폐물과 찌꺼기를 또 잘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이 잘 안 돌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안 가니까 일단 건조하고 뻑뻑하고 이 피부가 이 기미가 생기는 원인도 마찬가지듯이 피가 돌질 않으면 그 부위에 검버섯이 생긴다, 다크서클이 생긴다든가 눈이 자꾸 뻑뻑하다든가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혈액이 잘 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주 손에 에너지 충전하는 거. 또 나이가 먹으면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잘 자는 거. 우리가 잠자는 미녀, 잠자는 사람이 미녀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을 푹 자야지 내 몸에서 해독하고 청소하고 충전하고 휴식하는 효과, 멜라토닌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잠을 2시간마다 깬다든가 3시간마다 깨서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휴식도 안 되고 충전도 안 되고 해독도 안 되고 또 피가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피 안에 찌꺼기가 많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눈이 뻑뻑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은 또 자기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그냥 잠이 안 오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잠 안 온다고 깨서 다른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잠이 들었든 안 들었든 그 어두운 시간, 밤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 그러면 내 몸은 알아서 합니다. 잠잘 시간에 잠자고 눈 감고 있으면 또 깰 시간 되면 깨고. 근데 새벽에 무슨 일을 하거나 새벽에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러면 일단은 내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밤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안에 제일 좋은 것은 일단 피를 맑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잠을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자주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자꾸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 혈액순환이 안 되면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고 아프고, 그럴 때 자주 집에서 따뜻한 찜질, 수건으로 따뜻한 찜질을 눈 주변에 해서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엉기지 않게, 또 따뜻해야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잘 돌고, 혈액이 잘 돌아야지 혈액의 70%가 물인데 물이 눈가까지 가서 눈이 촉촉해집니다. 자주 따뜻하게 해줘. 나이 먹을수록 꼭 따뜻하게 하는 거. 그 날이 또 추워지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우리 목에다 마우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박동된 피가 어깨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뒷머리를 통해서 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감기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목 쪽으로 해서 눈까지 혈액을 따뜻해야지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액을 잘 보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우면 마스크만 쓰는 게 아니라 목을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 마우라를 해주는 습관, 바람 불거나 추울 때. 그 목적은 마우라의 온도, 찬바람도 피하는 것도 있지만 마우라를 감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 경동맥, 동맥을 통해서 목으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수축되지 않고 확장돼, 따뜻하니까 확장돼서 혈액 공급이 훨씬 잘 됩니다. 피가 잘 올라가야지 머리가, 대뇌가, 눈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는 거, 자주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이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많이 먹으면 방광이 힘들어진다. 입을 적시듯이 자주 일하다가 한두 모금 마시고 일하다가 한두 모금 마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눈을 이렇게 해서 셀프 에너지 충전. 이 하나님은 창조주는 사람한테 창조의 역할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선택의 역할을 줬습니다. 선택. BCD, birth and death 사이의 choice. 너는 초이스에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선택하려면 뭘 알아야지 선택하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라고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선택. 엄마 어떤 거 할까? 아니 자기 자신한테 초이스라고. 네가 배워서 네가 선택해. 남한테 물어봐서 잘못되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 인생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배우고 배우는 것이 지식이 지혜를 낳고 지혜가 너의 건강과 부를 만든다.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어린아이 때 서너 살 아이 때 막 엄마 뭐야 이렇게 물어보듯이 호기심을 가지고 항상 지식을 배우고 지식이 태산같이 쌓이고 숙성이 되면 그게 지혜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식이 없이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생활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그건 너무나 적습니다. 지식은 수많은 전 세계인들의 모든 지식들을 책을 통해서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것도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아간 위대한 사람들까지 지식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자꾸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잃지 않고 나 어른이야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나 어린아이야 끝없이 지식을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초이스 선택을 잘하는 사람. 안 그러면 항상 내가 선택했는데 잘못된 선택 그 책임은 누가 져? 내가 져. 그리고 항상 할 때 왜 하는가? 마우라를 왜 하는가? 눈을 왜 하는가? 눈을 이렇게 해준 걸 왜 하는가? 잠을 자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왜 중요한가? 그냥 현재는 입에서는 입이 마르니까 입이 말라요. 그러면 연세든 분들이 입이 말라요. 그러면 사탕 먹는다든가 뭐 자꾸 뭐 커피 먹는다든가 커피 먹어도 되나요? 커피에 푸름이 설탕입니다. 당이 있는 분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커피에 카페인이 있습니다.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 또 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불면증을 또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이 보약인데 보약이 있습니다. 보약이 잘 먹는 거 보약. 우리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잘 먹는 게 보약. 두 번째가 잠이 보약. 세 번째가 운동이 보약. 운동 안 하면 움직이면 사는 거고 멈추면 죽는다. 이런 표현까지 거칠 게 있습니다. 움직이면 사는 거야. 멈추면 죽어. 사람의 몸은 혈액을 통해서 60조의 세포들이 사는데 혈액의 70%가 물인데 물은 가만히 있으면 썩어. 움직여야지 피가 도는 거야. 아무리 몸이 무겁고 힘들고 날씨가 추워도 움직여야지 사는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피는 돌지 않고 돌지 않으면 어혈이 생기고 찌꺼기가 생기고 그래서 60조의 세포들이 죽어가게 된다. 그게 노화다.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노화가 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화가 오는 거야.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거 건강에
또 눈, 안구 건조와 노안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 생명의 근본은 물, 내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먹는 습관이 있다면 꼭 물을 잘 먹는 습관으로 꼭 바꾸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